한국에도 철강 관세를 때리겠다. 야, 뭐 말 나오자마자 시작이냐? 여기 뭐 숙고의 시간도 없어 그냥. 다음 달 12일부터 관세 때려주마. 한국도 내라. 예, 럼프 형님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 양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하고 그 이상은 우리가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없애버리고 야, 다 내 이렇게 해버렸어요. 올 것이 왔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 부과가 한국에도 전면적 적용 실행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는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전에 집권 일기 때는 우리가 한국 등의 일부 예외 특정한 양만큼은 무관세를 해주게끔 해줬는데 이제 다 적용시켜서 너희들도 다 내라고 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죠. 왜냐면 관세를 안 내다가 지금 내게 생겼거든요. 아, 이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쪽에 지금 철강은 거의 망했다고 봐야 돼. 터질 게 터졌다. 한국도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그대로 두들겨 맞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에 있어서 대미 수출이 4위예요. 4위. 4위다 보니까 또 알루미늄은 지금 3위네.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럼프 형님한테 바로 찍혀버린 거야. 여기서 또 이제 환율 장난질까지 하니 야마가 도는 거지. 예.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가 조금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쿼터제를 수용해서 263만 톤에 대해서 무관세 적용을 받았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때마다 그냥 25%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철강업체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결국에는 이제 US 스틸 등 미국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건데 여기에 그 대가로 이제 우리나라들부터가 이제 작살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다양하게 미국의 시각을 좀 보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그 덤핑 물량을 제가 막 이렇게 뿌린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억압을 하면 중국은 재고가 남는데 그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른 나라에 그냥 반값에 팔아버리거나 막 이래. 그거를 안 받아야 되잖아. 근데 안 받을 수가 있냐고. 제조업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 중국 철강 쪽이 어느 정도 기술이 따라오고 이거 써도 괜찮겠네라고 하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저렴하게 덤핑 물량을 던져버리면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게 다 나머지 차익이 수익이 되니까.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그거를 통해서 얻는 효과라면은 지금 당장은 미국이 억눌러서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보면은 미국도 중국을 억압했을 때 본인들도 받는 타격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제까지 합의가 안 된 적이 없어. 6개월 지나면 합의돼 있고 뭐 10개월 지나면 합의돼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한 1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1년 동안 반값으로 그냥 다른 나라에다가 재고떨이를 다 해버려. 이렇게 밀어넣으면 중국은 미국과의 시간을 벌면서 나름대로 손실을 줄이고 동시에 이런 식의 덤핑 전략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원자재 업체들을 치킨 게임을 해서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제조업계가 그런 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덤핑 물량으로 조져버리면은 못 버틴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중국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일석이조, 일석삼조 뭐 이런 효과를 누리면서 이런 덤핑 물량을 막 던져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의 경우는 이거를 못 막죠. 예,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고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뭐 한국을 특히 이런 덤핑 물량을 던져주면 한국 되게 좋아해요.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저렴하게 퀄리티가 비슷한 철강을 쓸 수가 있으니까 아싸라비아 이러고 그냥 사준단 말이야. 그 외에 이제 중국이 노렸던 게 바로 이 멕시코예요. 멕시코에 저렴하게 철강을 줘버려. 그럼 멕시코가 어떤 식으로 하냐? 멕시코가 중국한테 저렴하게 철강을 받아. 그걸로 지들이 이걸로 뭐 제품을 만들어. 그래놓고 멕시코가 만든 철강은 미국한테 팔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미국한테 중국산 철강을 파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얘네들이 뒤로는 중국산으로 싸게 들여놓고 자기네들의 멕시코산의 이거를 미국에다가 넘김으로써 사실은 멕시코가 예, 어떤 저렴한 중국 기술로 미국에서 굳이 멕시코산 철강을 막 사주지 않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관세도 안 내고 있었고 이러니까 이제 폭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서로 각국이 이런 중국의 저렴한 어떤 덤핑과 중국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각국이 만들어낸 일종의 얍사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얍사비들이 지금의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다. 이거예요. 왜 트럼프가 이 철강을 때렸냐라는 게 결국 여기서 이제 중국의 철강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배, 조선업도 중국 철강이 아니면은 지금 원가 유지가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많이 쫓아왔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의 철강의 단가가 우리나라보다 뭐 한 10에서 20% 더 싸잖아. 한 30% 심할 때는 30%까지 쌌는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도 야 그럼 우리 중국 거 쓸래 이러고 쓰려고 쓴단 말이야 그냥. 가격 차이가 너무 나고 퀄리티는 차이가 없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죠. 그렇게 바라보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나가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이 정말 퀄리티가 안 좋고 어디 가서 막 배가 부서지고 이럴 거면은 안 사지. 어떤 미친 조선업이 중국 걸 쓰겠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 써. 왜 저렴하거든. 그리고 무슨 철강 기술이 막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막 더 대단해지는 뭐 이게 아니야. 결국 이쪽 기술은 다 멈춰져 있는데 중국이 따라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다 이러고 그냥 사서 그냥 갖다 끼워 넣는 거지. 굳이 아주 중요한 부품이 아니라면 그냥 중국 걸로 갖다가 그냥 꽂아 넣는 거야 지금. 그러니 미국이 저렇게 야마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철강 회사 대기업 애들도 이제 곧 있으면 적자야. 저거 관세 맞으면요 바로 적자 전환이야. 그래서 문제야 지금. 철강의 기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중국이 못 따라온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철강 기술이 거기서 거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얼추 따라와 버리니까 야 이씨 물론 퀄리티는 우리가 낫겠죠. 퀄리티는 우리 쪽의 순수 기술이 낫겠지만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막 어마어마한 시장적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어떤 심리적으로는 반중주의가 있지만 우리가 중국한테 중간재를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중간재한테 또 많이 또 도움이란다. 수입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이렇게 때리지를 못해. 관세를 때리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를 보고 미국이 불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을 뭐라고 보냐?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예외 없이 때려버리는 거야. 우리 뭐 우파들이야 당연히 뭐 반중주의가 있다지만 그 반중이라는 게 그런 거는 미국이 뭐 또 유의미하게 봐주는 대목이 아니라는 거지 무역을 할 때는. 우리가 반중이라는 것과는 그거는 우리가 중국의 체제를 반대하는 거지. 중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과의 이 거래에 있어서 이 의존도는 이제 해체가 안 돼. 중국의 중간재가 없이는 우리나라가 물건을 못 만든단 말이야 지금. 다른 나라 어디서 구해오냐는 거야. 구해올 데가 없어. 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중간재를 어디서 써줘. 중국이 써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중국에 팔아야 돼.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의존도가 심해지니까 서로 간에 미국이 의심하는 거는 한국이 중국한테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하더라도 한국이 중국을 살려주고 있는 꼴이다 이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국과 거래를 끊을 수도 없지. 뭐 관세를 때릴 수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중국한테도 많이 팔아먹고 미국한테도 많이 팔아먹으면서 무역 흑자를 냈는데 미국이 너희들 한국 좀 맞아야겠는데 이러고 때려버리니까 한국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으면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당분간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은 저 미국한테는 관세 맞아, 중국한테는 덤핑으로 맞아. 양쪽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철강 회사들,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생산을 안 하고 그리고 이미 저 중국의 덤핑 물량 때문에라도 이미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의 수익률이 확 줄어들고 있었어요. 거의 거의 끝났구나 이러고. 근데 여기서 또 한 대 맞는 거야. 과연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우리가 이제까지는 뭐 이제 건설업이 힘들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 어디 저기 대구에다가 아파트 지었던 건설업체 뭐 PF 대출 부실로 인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미분양이 터져서 1억을 낮춰도 안 온다 뭐 이런 뉴스가 많았다면 지금 우리는 철강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뉴스 중에 많이 나올 거다. 한국의 철강업체가 끽 하고 이제 가는 상황이 됐죠. 한국은 전화도 못했어. 미일 정상을 미래를 도모하는 도중에 트럼프와 통화도 못하고 있는 한국. 외교장관 만남도 불투명하다. 이게 난감합니다. 예. 한국은 아직 전화통화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윤통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이후에 정상외교 공백 구멍이 커지고 있다. 대미 정상외교는 첫 발도 떼지도 못하고 있고 다뤄야 할 의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상이 없어 정상외교를 못한다. 대미 외교는 더 위축될 것이다. 트럼프는 뭐 이미 다른 정상들을 좀 만나줬는데 한국은 아예 고위급 채널마저도 원활하지가 않다. 조태열 장관이 방미를 계기로 국무장관 회담을 준비했지만 미국 쪽 일정 문제로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다급해진 정부는 민간 채널을 통해 어떻게든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제가 이렇게 보면요. 되게 자만심에 빠져 있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인지가 좀 안 돼 있다. 특히 우파 쪽에 계신 분들께서 지금도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뭐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줄 거다.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 공동 작전이었다. 그래서 트럼프의 부정선거, 윤석열의 부정선거를 트럼프와 같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었다. 거의 현실 감각이 없잖아. 현실 감각이 없고 마찬가지로 좌빨들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게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 갖고 제조업 국가가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면은 어떻게 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망한다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따이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 건설 쪽이나 조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남들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었던 아파트는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 뭔 짓을 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써요. 제조업이 손기술 있고 이런 그 나름대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이게 기술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데 손기술이 없고 말도 못 알아듣는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단순 노동을 시킨답시고 애들을 시키지만 그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야 사실은. 이거 판칠하고 뭐 문 하나 붙이고 어디 페인트 칠하는 게 그게 단순 노동이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외국인한테 넘겨보니까 어떻게 돼? 아파트가 개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이 짓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제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나라 철강업체가 됐든 어디 조선업이 됐든 그거 만드는 거 누구야? 다 외국 애들이야. 그러니까 퀄리티가 유지가 안 돼. 우리의 현실이 이거야 지금. 그렇다고 최저임금 다 주면서 고용을 하자니 이거 가격이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되지. 이래서 문재양이가 나라 망쳤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알바생들 올라서가 아니잖아. 그거는 뭐 편의점 사장님이 지들 딸내미 아들내미 나와서 일 시키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방에 있는 이런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가 않아요. 거기 이제 한글도 안 써 있어. 그 주변 거리가 죄다 외국인 말, 어디 베트남 말, 중국말 써 있단 말이야. 외국인들이 만드니까 기술이 후져지고 완성도가 떨어지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 중국이 따라잡는 거라니까. 어차피 같은 애들이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지금 좌파 놈들이 하는 얘기가 뭐야? 주 4일제 가제. 여기서 정년 연장하고 주 4일제 가자라는 황당한 소리 하고 있다고. 현실 인지가 안 돼 있어. 지금 우리 망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따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따이는지를 몰라. 알아서 저기 대기업들 알아서 잘할 줄 알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삼성도 이제 너무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졌잖아. 옛날에 평균 연령이 20대도 이게 막 높아져서 50대까지 올라가 있어. 이게 선순환이 안 되는 거야. 대기업들도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지. 삼성이 또 왜 망했느냐 이렇게. 삼성이 신나게 고소고발 당하고 린치 맞고 어디 좌빨 새끼들 당하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원래는 삼성의 그 운영 구조가 하나의 부처에서 나머지한테 오더를 내리는 방식인데 이게 독재적이라고 좌빨 새끼들이 그렇게 까가지고 그걸 분리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들끼리 책임을 안 지려고 다른 부처에게 떠넘기게 하면서 삼성이 점점점 망해간 거예요. 괜히 망한 게 아니라 삼성 내부에 오더 체계가 붕괴가 되니까 서로가 이건 내 담당 아닌데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반도체 개발하다가 이쪽에 넘겨. 자, 이제 니들이 알아서 테스트해서 자 넘겨 이러고 모른 척. 또 넘기다가 또 모른 척. 망해! 이게 우리가 지금 한 시즌에 다 같이 몰려온 거야. 문재인 때 임금 올려, 삼성 고소당하고 작살나, 뭐 우리 윤통께서는 개헌 버튼 눌러, 뭐 여기다가 미국까지 우리 조져, 중국이 덤핑 물량 넣어, 막 야, 한국이 와 이러고 그냥 맛이 가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다리 짓고 아파트 짓고 다 외국인 애들이 짓고 있어. 지방 식당 가시면은 이제 외국 애들이 깐 마늘 드시는 거야. 옛날에 우리 한국 아주머니들이 깠다면 이제 외국 애들이 까고 있어. 외국 애들이 서빙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 한국의 기술이 뛰어났으니까. 맞는 얘기지. 근데 그 기술자를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로 지금 채우고 있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세 맞고 덤핑 맞으면은 대기업이라도 못 버팁니다. 그럼 대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버티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고용을 더 줄이고 투자를 줄이겠죠. 그냥 현금만 들고 있고 이걸로 그냥 어디 서울에 건물이나 사고 그냥 버티는 거지, 월세나 받으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힘들어지고 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또 물가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같이 지금 그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참 안 좋은 이슈를 지금 연속으로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은 대통령 자체가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돼. 경제의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를 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인들과 여야를 다 모아놓고 정말 하나의 합의점을 만들고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우파 대통령이 나오시면은 내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포용력이 될 거다, 협상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이런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세월에 민주당이랑 싸워대면서 이걸 어느 세월에 해결합니까?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거든. 이런 문제는 여야 합의로 그냥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야당이 190석이라 되면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국민한테 심판을 받은 거라면 다음에 나오는 만약에 우파 대통령이 나오시면은 그냥 야당한테 어느 정도의 인사권은 줘야 돼.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 니들 줄 테니까 니들 우리 정책 좀 받아. 이래갖고 그냥 일종의 대탈벌 해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의 경제 변화나 지금 우리나라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의 속도를 정치가 못 쫓아간다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정치는 계속 증오심과 대립만 남기고 있잖아. 그거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한단 말이지. 그냥 각자의 도파민만 분비가 될 뿐이지 나라의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증오심이잖아요. 뭐 반중주의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멸공도 그랬지, 또 뭐 여야끼리 대립도 그렇지, 뭐 지들끼리 맨날 증오해.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발전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근데 벌써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한국의 크랙은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립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타협을 해서 뭔가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고 법을 통과시켜 줘야 지금 이런 금이 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이제 통합, 뭐 배려, 협상, 포용, 이런 요소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게 속도를 빨리, 정치의 속도가 빨라서 나라를 빨리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민주주의에서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요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것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우파에서 나와서 나라를 좀 발전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겠지만.